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는 늘 이어폰을 끼고 K-팝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드라마 속 한국 남자를 보며 혼잣말을 했죠. 나도 저런 사람이랑 사랑해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 꿈은 늘 화면 너머에서만 존재했죠. 시간이 흘러 그녀는 자립했고 마침내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 그녀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남자를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9년을 살면서 이토록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텔레비전 속 한국 드라마를 보며 상상만 하던 그 땅에 제가 정말로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한국의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깨어 있었어요. 기내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몇 번이고 훑어보면서 설렘을 달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근거림은 더해만 갔어요. 공항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가 이렇게 친숙할 줄은 몰랐어요. K-팝 가사와 드라마 대사로 귀에 익숙해진 그 소리들이 실제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듣고 있으니 마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거든요. 발표 방송에서 나오는 한국어도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도 심지어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까지도 모든 게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짐 찾는 곳에서 캐리어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잘생긴 남성들도 많이 보였고 여성들도 다들 세련되고 예뻤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니 화면으로 볼 때와는 또 다른 생생함이 있었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인간적이었달까요? 저도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며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해보기도 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빌딩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한강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강이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이 처음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프랑스에서 왔다고 대답하니까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한국 음식 중에 뭘 먹어보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따뜻함에 여행 첫날부터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하며 모아온 돈으로 마침내 실현한 여행이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는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면서도 한국 여행은 꿈으로만 간직해야 했었어요. 그때 룸메이트들이 방학 때마다 여행을 떠나는 걸 부러워하며 언젠가는 나도 꼭 한국에 가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특히 졸업반 때는 친구들이 모두 졸업여행을 떠날 때 저 혼자 파트타임 일을 하며 돈을 모아야 했던 게 정말 서러웠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나라라는 느낌이요. 직원분이 관광지 지도도 주시고 근처 맛집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감격이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이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모습,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거리의 모습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제가 꿈꿔왔던 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까지도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간의 모험이 너무 기대되어서였어요. 한국어 회화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내일 사용해볼 표현들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소리내어 반복했죠. 발음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계속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 일어나서 바로 호텔 근처 산책에 나섰어요. 파리의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더 빨랐고 거리의 에너지도 더 역동적이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까지 모든 게 새로운 구경거리였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아침거리를 사면서 첫 한국어 실전 연습을 했는데 점원분이 제 발음을 이해해 주셨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을 걷다가 정말 예쁜 카페를 발견했어요. 유리창으로 보이는 인테리어가 파리의 작은 카페들을 연상시키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감성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많이 보여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관광객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찾는 것 같은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원두 향기와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벽면에는 한글로 된 메뉴판이 있었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동안 연습했던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아주셨을 때의 안도감이란. 정말 작은 성취였지만 무척 의미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성공적인 소통이었거든요. 그분이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말을 이해했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어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직장인,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대학생들, 연인끼리 다정하게 대화하는 커플들.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한 커플은 서로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과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일상적이면서도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카운터 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와 다른 손님이 주문한 카페라테가 서로 바뀌어서 나온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키가 제법 크고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당황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직원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 서서 그분의 배려 깊은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후 그분이 저에게 한국어로 천천히 물어보셨어요. 여행 중이냐고, 한국이 처음이냐고.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니까 이해하려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의 따뜻함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카운터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사소한 실수였어요.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와 다른 손님이 주문한 카페라테가 서로 바뀌어서 나온 거였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키가 제법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당황해하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직원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 서서 그분의 배려 깊은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후 그분이 저에게 천천히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이 처음이냐고, 여행 중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니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천천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배려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의 따뜻함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헤어질 때 한국 여행 잘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았어요. 목소리 톤도 표정도 모든 게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후로 나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감탄했고 화려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매력을 느꼈고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가 모두 그림 같았어요.
명동에서는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맛봤어요. 동대문에서는 밤늦게까지 구경하면서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했죠. 한국 음식도 이것저것 도전해봤어요. 김치찌개는 생각보다 맵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맛이 있어서 놀랐어요. 불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달콤했고 쌈에 싸서 먹는 방법도 재미있었어요. 비빔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비벼야 하는지 몰라서 옆 테이블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기도 했고요. 떡볶이는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생각났어요. 순대도 처음엔 무서워서 못 먹겠더니 한 입 맛보고 나서는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길을 잃었을 때도 있었어요.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와서 한참을 헤맨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대학생이 영어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설명하려니까 정말 열심히 이해하려고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안내해 주셨는데 그런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든 어떤 풍경을 볼 때든 자꾸만 그날 카페에서 만났던 그분이 생각났어요. 분명 짧은 만남이었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경복궁의 아름다운 전각을 볼 때도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을 때도 명동 거리를 걸을 때도 그분의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다는 걸 여행하면서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식당에서도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아주머니는 제가 반찬을 다 못 먹는 걸 보시고는 더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하지만 그분의 배려는 뭔가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진심 어린 느낌이었달까요? 매일 밤 호텔에 돌아와서 그날의 경험들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어요. 일주일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5째 날 오후 결국 그 카페를 다시 찾아갔어요. 물론 우연을 가장해서요. 제가 그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온 거라고 혼자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때문이었지만요. 카페에 들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미 온 김에 커피는 마셔야겠다 싶어서 주문을 했죠. 이번에는 좀 더 자신 있게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나 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크로와상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직원분이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돌아보니 바로 그분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장 차림이셨는데 이번에는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훨씬 더 친근해 보이셨죠? 안경도 쓰고 계셨는데 더 지적이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정말 반가워하시며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사실 속으로는 너무 기뻐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분 이름은 한정호라고 하셨고 저는 클라라라고 소개했어요. 정호 씨는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파리가 어떤 곳인지 에펠탑 근처에서 살고 있는지 프랑스 음식은 정말 맛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특히 제가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파리가 패션의 도시 아니냐며 정말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호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그분이 정말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셨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디자인하는지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런 반응이 정말 기뻤어요. 보통 사람들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면 화려하고 멋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정호 씨는 실제 작업 과정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물어봤어요. 드라마나 케이팝 말고 실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국 음식 중에 꼭 먹어봐야 할 숨은 맛집이 있는지요. 정호 씨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스럽게 답해 주셨어요. 특히 계절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봄에는 벚꽃이 정말 예쁘고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이라고 겨울에는 눈 오는 서울이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묻기도 하시고 제가 틀린 발음을 하면 자연스럽게 교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친구가 도와주는 것처럼요. 이거 어려우시죠? 한국 사람도 헷갈려 해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위안이 되었어요. 정호 씨 직업 이야기도 들었어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우시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외국인과 대화할 때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카페에도 저녁의 분위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조명이 좀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더 아늑해진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정호 씨가 시계를 보시더니 벌써 이런 시간이 되었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거든요. 정말 몇 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넘게 지났더라고요. 정호 씨가 일어나시길래 저도 아쉬움을 감추며 따라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내일도 시간이 있다면 서울의 예쁜 곳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지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 아는 장소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숨은 명소들이 많은데 가이드북에는 안 나와 있어서 아쉽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이 반짝거렸을 거예요. 물론 좋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대답했죠. 정호 씨도 환하게 웃으시며 내일 오전 10시에 명동역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번 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된다고 찾기 어려우면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번호도 교환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호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웃을 때의 모습,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던 모습, 자연스럽게 농담을 던지시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여행을 온 거였는데 어느새 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K-팝 아이돌이나 드라마 배우들에게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훨씬 더 실제적이고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일주일의 여행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머리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제 마음은 정호 씨에게 향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곳을 보여주실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혹시 정호 씨도 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은 잠시 잊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설렘에 빠져 있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동역에서 정호 씨를 기다리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도 신경 써서 입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제 자신도 우스꽝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호 씨가 나타났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어제와는 또 다른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었어요. 잘 찾아오셨네요 라고 말하시며 저를 맞아주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한지 아침에 차가운 공기도 금세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정호 씨가 데려가 준 곳은 정말 특별했어요. 관광책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골목길들, 현지인들만 아는 예쁜 카페들, 그리고 한강변에 숨겨진 산책로까지. 모든 곳에서 정호 씨는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이나 대학생 때 연인과 데이트했던 추억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호 씨의 모습에 점점 더 끌렸어요. 단순히 외모가 좋아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진심,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시는 마음가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호 씨는 제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케이팝을 들으며 꿈꿨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던 건 제가 한국을 동경했던 이유가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갈망했어요. 프랑스의 제 가정은 늘 바쁘고 차가웠거든요. 부모님은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셨고 저는 늘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가족들은 달랐어요.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걱정하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결국 사랑으로 껴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꿈 같았거든요. 정호 씨가 그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클라라 씨가 찾고 계신 그런 따뜻함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후에는 북촌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어요. 한옥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정호 씨와 나눈 대화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파리에서의 디자이너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호 씨는 자신의 꿈과 일상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때로는 일상에 지칠 때가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정호 씨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는데 관광지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를 이런 특별한 곳에 데려오셨는지 궁금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건물들의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한강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호 씨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무엇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클라라 씨는 정말 특별한 분 같아요. 정호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마음도 그렇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도 그렇고.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모르게 정호 씨도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여행 기간이 아쉽기도 했고 정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 후로 이틀 동안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때로는 계획된 만남이었고 때로는 우연한 마주침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저는 정호 씨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분의 유머 감각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심지어 가끔 보이시는 수줍은 모습까지도 모든 게 좋았어요. 어느 날은 전통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기도 했어요. 정호 씨가 한국 음식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나중에 파리에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호 씨는 제가 떠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이 감정이 단순한 여행의 로맨스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곳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목소리를요. 여행 마지막 이틀을 앞둔 어느 오후, 저는 처음으로 정호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정호 씨를 만나서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정호 씨가 의아해하시면서도 따라와 주셨고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데려갔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자 정호 씨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진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번 여행이 제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특히 정호 씨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늘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정호 씨를 만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으시던 정호 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정호 씨도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저도 클라라 씨를 만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다른 문화에서 온 분이지만 오히려 제가 만난 누구보다도 진솔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했어요. 정호 씨는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 때로는 지겹다고 하지만 저를 만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파리에서의 디자이너 생활이 꿈이었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클라라 씨가 떠나시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정호 씨가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특별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한강변의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불꽃 축제는 아니지만 밤에 정말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호 씨와 보낼 마지막 시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어떤 마음으로 헤어져야 할지 생각하니 복잡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어요. 정호 씨가 준비해 오신 간단한 피크닉 바구니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의 마지막 저녁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한강변에 앉아서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각자의 꿈, 그리고 이번 만남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클라라 씨,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정호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연락을 계속하면 안 될까요? 물론 시차도 있고 거리도 멀지만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니,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번 만남이 그냥 여행의 추억으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정호 씨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는 한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강물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호 씨와 나란히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정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파리에 가보고 싶어요. 클라라 씨가 자랑하던 그 카페들도 가보고 에펠탑도 같이 올라가고. 그 말을 들으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도 저희는 슬퍼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대신 다음에 만날 때까지라고 말하기로 했죠.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작은 열쇠고리였는데 파리에서도 한국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정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니 이번 여행은 정말로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한 여행이었거든요. 정호 씨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로 약속했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렵겠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같은 곳에 살아야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호 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국에서 찾은 사랑을 파리에서도 이어가는 거죠. 정호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